혹시 AI한테 뭐 이메일 초안 좀 써달라 아니면 회의록 요약해달라 이런 식으로만 일 주고 계세요?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를 읽고 나니까 이건 뭐랄까 페라리 가지고 그냥 동네 슈퍼 가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진짜 질문은 이제 AI로 뭘 할까? 이게 아니라 AI한테 어떤 문제를 맡겨야 하는가? 이걸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거든요. AI 생태계 해부학 시리즈 3부고요. 에이전틱 AI, 비서에서 자율 경영자로라는 제목의 블로그 아티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생성형 AI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요. 목표만 딱 던져주면 알아서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히 도구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일하는 방식 자체를 지시에서 위임으로 아예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는 걸 체감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AI 기술의 역사에서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그 좌표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좋아요. 이 아티클에서 카이스트 김종호 교수의 AI 진화 4단계 모델을 소개하는데 이걸 보니까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더라고요. 첫 단계가 그 알파고 같은 판별형 AI였죠. 네, 1세대는 주어진 데이터가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 판별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스스로 고양이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한 거죠. 텍스트든 이미지든 새로운 걸 생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챗GPT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제가 이런 스타일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써줘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3단계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세대가 바로 오늘 주제인 에이전틱 AI입니다. 최근에 공개돼서 화제가 된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빈이 대표적이죠. 데빈한테는 그냥 이 웹사이트 만들어줘 라고 최종 목표만 던져주면 자기가 알아서 코딩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파일을 찾고 심지어 오류까지 수정하면서 과업을 완수합니다. 생성을 넘어서 완수의 단계로 들어선 거죠. 와, 그 다음 4세대는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는 피지컬 AI라고 하니 결국 이 아티클이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지금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충실한 비서가 자율적인 실행자로 진화하는 그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한 AI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유능한 경영자라고 해도 회사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면 엉뚱한 결정만 내릴 텐데요. 결국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던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3가지 핵심 기술 기반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온톨로지라는 개념이에요. 온톨로지요? 사실 데이터 민주화 같은 말은 한 10년도 더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의 회사에선 여전히 부서마다 다른 엑셀 파일만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 온톨로지라는 게 과거의 시도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요? 이번엔 정말 가능할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과거의 데이터 통합은 그냥 창고를 합치는 수준이었다면요. 온톨로지는 아예 데이터들의 언어를 통일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팀의 고객이랑 영업팀의 계약자, 또 재무팀의 청구 대상이 사실은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시스템이 이해하도록 데이터의 의미랑 관계를 부여하는 거죠. 레고 블록처럼 규격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끼리 서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통역사를 붙여주는 셈이군요. 그래야 IT 전문가가 아니어도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조합해서 쓸 수 있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온톨로지라는 단일 언어 위에서 두 번째 기술, 통합 운영체, 유니파이드 OS가 작동합니다. 모든 부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예를 들면 마케팅팀의 할인 행사가 생산팀의 재고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즉시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마지막 기술이라는 RAG, 그러니까 검색 진강 생성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RAG는 보통 챗봇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가져올 때 쓰는 기술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복잡한 기업 내부 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것도 정확히 보셨습니다. 외부용 RAG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을 뒤지는 것이라면 기업용 RAG는 온톨로지랑 통합 OS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우리 회사만의 비밀 내부 보고서를 참조하는 겁니다. 덕분에 AI가 인터넷에 따르면 같은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어제자 우리 회사 재고 현황에 따르면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각 현상을 막는 결정적인 장치입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온톨로지, 통합 OS, RAG 이 세 가지 무기가 있어야 비로소 AI가 똑똑한 자율 경영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기술들이 실제 우리 업무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티클에 나온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두고 두 가지 방식을 비교했죠. 먼저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를 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경쟁사 자료 100개 요약해줘. 결과물을 보고 또 이걸 강점, 약점 기준으로 표로 만들어줘. 또 그걸 보고 이 분석 기반으로 보고서 초안 써줘. 모든 과정을 사람이 일일이 지시해야 합니다. 완전히 마이크로 매니징이네요. 제가 지휘자고 AI는 그냥 연주자 중 한 명인 셈이죠. 그렇죠. 하지만 에이전틱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최종 공연 목표를 위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요. 4분기 이익률 5% 증대를 목표로 부서 간 영향을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실행 전략을 PPT로 만들어줘. 아, 여기서 핵심은 부서 간 영향을 모두 고려해서 이 부분이겠네요. 마케팅팀의 할인율이 구매팀의 원자재 비용과 생산팀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고 특정 부서가 아닌 기업 전체 관점에서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줘.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그냥 통째로 던져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에이전트는 이 복잡한 목표를 이해하고 아까 말한 온톨로지를 통해서 각 부서 데이터를 넘나들면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마케팅팀의 성과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기준으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업무 도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관리자의 역할 자체가 정의되는 거네요. 일을 잘게 쪼개서 지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용기. 이게 새로운 핵심 역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업무의 주도권과 복잡성을 다루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최종 결과물을 보고 이 전략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더 높은 수준의 결정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뭘까요? 아티클에서는 이걸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말 그대로 기업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구매팀이 원가 절감에만 목숨 걸고 싼 부품을 샀다가 생산팀에서 불량률이 터져서 회사 전체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각자 자기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죠. 아, 그런 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벽, 데이터 사일로를 허무는 게 핵심이군요. 아까 말씀하신 온톨로지나 통합 OS 같은 기술이 바로 그 벽을 부수는 무기였네요. 이론으로만 들었을 땐 막연했는데 이 개념이랑 연결하니까 이제야 감이 확 옵니다. 맞습니다. 아티클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기업 팔란티어를 드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를 싫어하는 조직이라는 미군을 데이터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에 국내 KT도 이 플랫폼을 도입했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내일은 괜찮을까? 이 자료에서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는가가 아니라 어떤 업무가 대체되는가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네, 그 관점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AI가 대체하기 쉬운 업무,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 업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드러난 증상만 해결하는 반복적인 업무, 혹은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된 이후에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 같은 정형화된 프로세스들이죠. 반면에 인간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대체 불가능한 업무도 명확하게 제시하더군요. 첫째,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정의하는 일. 이건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전사적 관점의 전략적 의사결정, 그리고 이런 변화에 저항하는 조직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이끄는 인간적인 리더십, 이 세 가지가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 제 업무를 돌아보게 되네요. 나는 과연 문제를 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풀어야 할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인가? 좀 섬뜩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AI에게 일을 제대로 위임하려면 위임장, 즉 프롬프트를 잘 써야겠군요.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죠. 네, 먼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보여줍니다. 나쁜 예로 3분기 매출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 제안해줘 같은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맥락 없이 단편적으로 던지면 AI도 피상적인 답변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프롬프트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냥 길게 쓰면 되는 건가요?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부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유능한 에이전트에게 주는 미션 브리핑에 가깝습니다. 아티클 예시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죠. 먼저 역할을 부여합니다. 너는 우리 회사의 중앙 운영 시스템이야. 와, 시작부터 다르네요. AI를 그냥 툴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인격체처럼 역할을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최종 목표를 제시하죠. 4분기 전체 이익률 5% 증대가 목표. 단 품질 저하는 절대 불가. 그리고 AI가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 상황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마케팅은 15% 할인을 원하지만 구매와 생산팀은 비용 상승과 불량률을 우려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분석 과제와 결과물 형식까지 지정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기업 전체의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안을 데이터 시각화 사료가 포함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와, 이 정도면 거의 프로젝트 제안서 수준이네요. 이제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능력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전략 기획 역량이 되겠는데요. 질문의 수준이 결과물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가 온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는 더 이상 이메일이나 써주는 비서가 아니라 복잡한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 경영자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업무가 편해지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부분 최적화에서 전체 최적화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의 선도적인 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살펴본 아티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독자에게 아주 도발적인 3단계 실전 과제를 던집니다. 첫째, 당신 부서와 다른 부서의 목표가 충돌하는 문제 5가지를 적어볼 것. 둘째, 그중 하나를 골라 오늘 배운 방식으로 에이전틱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 것. 셋째, 일주일간 그 업무를 정말로 AI에게 위임해 볼 것.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 과제네요. 네. 이 과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당신은 언제까지 AI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AI가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를 정의하고 위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하나를 AI에게 통째로 위임할 수 있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맡기고 싶은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